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도 명상마을TV의 태백산 한결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명상과 호흡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참 오래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방대한 그런 영역이 바로 이 호흡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명상이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의식을 외부 의식,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활하는 깨어 있을 때 이러한 의식을 외부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저 속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내부 의식 또는 잠재 의식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에 그 내부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조금 논외로 두고 우리가 이 외부 의식에서 내부 의식, 무의식까지 들어가려면 이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과 무의식을 관통하는 이 세 군데에 걸쳐서 모두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대화를 할 때도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 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실신을 했다든지 이런 정신을 잃어도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본능적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호흡은 하지요. 바로 이 호흡은 무의식의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외부 의식의 영역에서도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을 집중을 하고 호흡을 컨트롤하고 호흡을 관찰하는 그 훈련이 나의 의식을 이 외부 의식에서부터 내부 의식, 무의식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 호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명상을 할 때 호흡법을 빼놓지 않고 교육을 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기라고 하면 뭔가 신비적이고 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호흡은 우리가 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는 내쉬는 숨을 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하고 내쉬죠. 흡은 들이마시는 숨을 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을 합친 단어가 바로 호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흡호가 아니라 호흡인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들이마시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응애하면서 숨을 터뜨리죠. 바로 내쉬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숨이 끊어질 때는 마지막에 들이쉬는 숨을 쉰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 편안하게 내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아주 잘 살았거나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내쉬는 숨으로 시작해서 들이쉬는 숨으로 끝난다.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생사가 어디에 있는가? 생과 사, 삶과 죽음이 호흡지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들이쉬는 숨이 먼저가 아니라 내쉬는 숨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들 때 들이마시는 숨을 많이 쉬실까요? 아니면은 내쉬는 숨을 많이 쉴까요? 100m 달리기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100m를 13초에 들어오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쉰다는 거죠. 또 우리가 병원에 굉장히 중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내쉬는 숨을 계속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내쉬는 숨에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이마시는 숨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시는 숨을 많이 들이쉬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내쉬는 호흡에 아주 큰 비밀이 있고 이 내쉬는 호흡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든지 불안감을 느꼈다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이 숨을 어떻게 쉴까요? 우리가 아주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공포를 느끼고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절대 내쉬는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계속해서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풀어졌을 때 비로소 하고 내쉬는 숨을 쉬고 다리에 힘이 풀리지요. 이 호흡법도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호흡법이 많이 다른데요. 호흡을 의도적으로 이제 길게 한다든지 또 멈추고 참는다든지 이런 것은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흡을 어떤 분들은 1분 때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때 30초, 내쉴 때 30초. 그래서 숨을 계속 늘려나가 가지고 내가 1분까지 호흡을 이제 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것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알아차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은 저절로 길어지고 저절로 깊어집니다. 자,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그런데 호흡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흡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코에다가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랫배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라는 거죠. 집중하고 호흡을 단지 인식해라.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관찰을 해라. 그것만으로도 호흡은 충분히 알아서 저절로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나를 이 외부의식에서 내부의식, 무의식의 영역까지 나의 의식을 이동시키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념이 일어납니다. 자, 잡념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목표는 잡념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명상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잡념을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두면 한 90% 되시는 분들이 좌절감에 빠집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잡념하고 싸우는 겁니다. 잡념, 너는 내가 없애야 되는 대상이야. 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잡념하고 싸우는 순간 잡념은 실체가 되어버리고 잡념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잡념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념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흡을 할 때 호흡에 집중을 하면 잡념이 일어납니다. 그 잡념을 없애려고 하면 절대 잡념이 없어지지 않고 잡념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잡념을 단지 알아차리는데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잡념이 한 5개가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그 중에 1개를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다. 나한테 이런 잡념이 있구나. 그 알아차리는 즉시 그것을 그냥 놓아준다고 선택하십시오. 모든 성인들이 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놓아줘라. 내려놓아라.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아주 명확한 직접적인 단어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수영을 한다는 것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단어지만 태어나서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물에 뜬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잘 와닿지가 않죠. 그건 추상적인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잡념을 알아차리고 그 즉시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라고 선택하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잡념이 5개 일어났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알아차렸다면 그 2개를 알아차리고 3개를 알아차리고 4개를 5개를 다 알아차리고 또 이 잡념을 알아차리는 즉시 바로바로 놓아줄 수 있는 그래서 자, 첫째, 호흡을 강제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관찰하고 인식하시라. 중간중간에 조금씩 통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조금 일부러 숨을 한번 깊게 쉰다든지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잡념이 일어나실 텐데 그 잡념을 없애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잡념을 알아차리는 것에 목표를 두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명상을 하는데 어떤 그 맛을 조금 이제 아시게 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도 명상마을 TV였습니다.